저희가 오늘은 이번 주에 걸쳐서 오뚜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선호도가 취준생들 사이에서 높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바깥으로 보면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28년째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정규직이 없어서 뭔가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에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2008년서부터 우리가 피부에 확 닿는 거는 2008년부터 그 진라면의 가격이 100원 올린 다음에 12년 동안 안 올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 가격도 12년째 뭐 동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취준생들은요. 기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느끼는 그 기업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선호해, 그래서 지원할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오뚜기 같은 경우는 중견 기업이다 보니까 지원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특히나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그 기업 자체의 관심, 그리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면접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면접 시에 적어도 알고 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일단 오뚜기 면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짚고 가볼까요? 예, 면접 구성은요. 일단 1차와 2차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면접은 1차와 2차는 사실은 그 들어오는 면접관의 직급이 좀 다를 뿐이지 질문의 내용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이제 좀 분위기가 의외로 우리가 그 오뚜기 굉장히 착한 기업이야, 선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은 면접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라는 평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기업의 이미지의 환상을 좀 깨고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이해를 좀 하고 준비를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직원들도 그 분위기를 유지하고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 많은 게 이런 오뚜기와 더불어서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만약에 백화점, 뭐 호텔 이런 데 지원하는 사람들은 고객 입장으로서 굉장히 편안한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그 이미지로 자꾸 지원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환상을 깨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이해도, 직무 이해도, 인재상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통의 경우는 면접 복장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별로 강조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기업의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면접 복장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심지어는 인사하는 법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가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 면접에서도 왜 갈색 구두를 신으셨어요? 이런 질문까지도 나와요. 예. 와, 그 정도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잘 이해를 하고 면접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1, 2차 면접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줄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면접 안내를 받고 대치동에 있는 오뚜기 센터에 가면 보통 이제 어느 지역을 지원했느냐 직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대치동에 있는 오뚜기 센터로 가게 됩니다. 입구에 딱 들어서요. 상상해 보세요. 입구에 들어서면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하에 있는 큰 홀로 들어가요.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 대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거기서 그 안내 안에는 인사하는 법까지 가르쳐줘요. 들어가서 어떻게 인사하십시오. 군대처럼 인사를 아주 씩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별로 이동을 하게 되고 면접은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과 면접을 할 거예요. 실무진 팀장급들과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은 한 5명에서 8명, 굉장히 폭이 커요. 지원자도 3명에서 8명. 예, 내가 그래서 3명 들어가는 조에 들어갔다고 왜 나는 적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보통의 경우는 공통 질문을 한 번씩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인 경우에는 임원진, 때에 따라서는 회장님이 들어가 있는 방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겠죠.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질문의 초점이 좀 인성,
그리고 오뚜기의 인재상 여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뭐 기출 질문이 워낙 궁금해요. 쌤이 예.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여기에 기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분류를 해보니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개인적인 질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질문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과 직무를 잘 알아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예를 들어 드리면 기업과 관련된 질문은 일단 왜 오뚜기를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네. 그럼 대답을 하겠죠. 그럼 꼬리 질문들이 이어져요. 다른 기업은 지원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면 또 꼬리 질문. 오뚜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했던 그리고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좀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착한 기업의 이미지 이거 생각하고 너무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 주셔야 돼요. 특히나 다른 기업을 지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류의 질문은 뭐냐면 지원 동기가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싶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뚜기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경쟁사가 어떤가? 경쟁사에는 없는데 우리 오뚜기에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어필하면서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알고 있는 오뚜기의 제품 또는 브랜드 아는데 다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도 하거든요. 네. 근데 긴장해서도 그렇고 방심해서도 그렇고 다른 회사 제품 말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요. 어머. 예. 가끔 헷갈려요. 예, 네. 그죠? 진라면 대신에 신라면 얘기하고 이러면은 너 집에 가 이런 생각이 면접관들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홈페이지에 가서 이쪽 오뚜기의 브랜드나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쭉 보고 외우세요. 그리고 그냥 외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트 같은 데 가서 적어도 1~2개 정도는 맛을 보고 가세요. 그래서 특징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직무에 대한 질문들도 같이 나옵니다. 이 직무를 왜 지원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뭡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뭐 지원한 직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직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알고 있느냐, 또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알고 있고 본인이 바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왜 내가 뽑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적어도 3가지는 미리 좀 준비를 해가세요.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직접 말하고 있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해 가셔야 되고요. 또 이제 3번째는 이제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기업에 얼만큼, 이 직무에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또는 오뚜기가 관심 가져야 될 식품 산업의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오뚜기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될까?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이런 정도의 질문이 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가셔야지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오뚜기 제품 뭐 카레, 그러니까요. 라면 좋아하시더라도 소비자 입장보다는 임직원 입장에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자소서 기반 개인적인 질문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기출 소개해 주시죠. 자소서는 이제 워낙 지원자들마다 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다던가 봉사 활동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이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뭡니까? 이 활동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게 뭡니까? 예, 거기서 무엇을 느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취미 쓰는 안 보고선 취미가 낚시야? 좀 올드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취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질문은 낚시라서 마이너스를 주려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꼬리 질문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구를 반드시 써야 된다, 뭐 야구를 써야 된다, 낚시를 써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과 실패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 지원주자가 살면서 가장 열정을 쏟아서 일을 수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원자의 지원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것들, 이런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확실히 오뚜기가 뭔가 이미지가 워낙 선하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한 질문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카로운 것들이 많네요. 예, 생각보다 면접이니까요. 예, 면접이니까 그렇고, 이거는 면접관들 교육을 좀 체육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마다 면접 시작하기 전에 면접관들 교육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원자를 면접하기도 하지만 지원자 관점에서도 이 순간 기업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니 너무 딱딱하게 경직되게 하지 말아라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저희가 하나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떤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해요. 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상황 가정에 대한 질문은 의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도 파악, 제가 그 기출문제를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기출 중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점포가 있어요. 점포가 있는데 가격을 인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입사 후에 본인과 회사의 가치관이 달라서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만약에 지원자가 서울 지역으로 지원을 했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울산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만약에 대한 가정 질문.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당신이 담당한 고객이 경쟁사의 제품을 지금 더 선호하고 있어.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거래처 고객을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많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트 가본 적 있으세요? 예. 갔다면 오뚜기 제품들의 가격이 적정해 보였나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가장 잘 안 팔리는 오뚜기 제품 중에 가장 잘 안 팔리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왜 안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마련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 파악 되셨나요? 처음에 본인이 관리하는 점포에서 가격을 인하한다.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거는 실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해요. 제가 고객사, 대형 마트의 바이어라고 생각하고 저를 설득을 좀 해보세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가격 좀 30% 낮춰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답하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뭘 평가를 하려고 하느냐면, 일단 우리 제품의 가격이 적정한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경쟁사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으면은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우리 제품 좋으니까 그냥 쓰세요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제품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경쟁사와의 그 경쟁 관계는 어떤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요. 그거 하나 평가할 거고요. 또 하나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통 안에서 논리를 어떻게 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입사해서 가치관, 회사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뭐가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평가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런 문제 상황에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또 하나는 조직 적응력. 이것을 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원했는데 울산으로 배치했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일단 답하는 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꺼이 답하세요. 마음속으로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도 네. 답을 하는 순간 면접관은 저 친구 우리가 실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했을 때 이탈하겠는데, 퇴사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꺼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입사한 후에 진짜로 배치시키면은 그때서 핑계 대세요. 그러면 됩니다. 일단 입사하는 면접까지는 기꺼이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 적응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고요. 신제품 출시되었는데 경쟁사 제품을 고객이 더 선호해.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첫 번째 기출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우리 제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소통, 그리고 특히 설득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고요. 마지막에 마트에 가본 적이 있는가라고 얘기했던 거, 이것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라고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주어지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합격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중견기업, 특히 오토기와 같은 중견기업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하죠. 네. 그러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식품업계와 오뚜기 자체의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좀 저걸 준비하세요. 일단 시장과 산업의 추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뚜기가 속해 있는 이쪽 산업, 그리고 시장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안에서 경쟁사들이 어디가 있고 그 경쟁사와 우리 오뚜기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지만 우리 오뚜기가 하는 그 주요 비즈니스 영역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면접 질문에서 우리 브랜드 또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뉴스와 이슈, 그러니까 우리 오뚜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뚜기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나 이슈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 현황,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팀을 지원하실 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일반 다른 직무에 지원하실 분들은 개략적인 최근 뭐 3개년간의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그 추세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서 특징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확실히 저희가 기업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는데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해도가 좀 높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그래도 조금 시간 여유가 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좀 떠먹여 드릴게요. 네, 좋을 너무 것 좋죠. 같아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입에다 넣어주기까지는 할게요. 제가 씹어드리지 못해요. 들어오니까. 씹는 것은 제가 드린 이 화두를 기반으로 적어놓고 이것을 좀 확장시켜서 좀 자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씹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입에다 넣어드리기까지는 할게요. 네. 네. 제가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될 거를 몇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시장과 산업 추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이 좀 서구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편의 지향, 좀 편하게 먹고 싶어. 그리고 맛을 예전보다 훨씬 더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식품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기준으로 보면 가공식품이나 조미식품 이쪽의 소비가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뚜기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영업 성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영업 성과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세요.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올해 상반기 그는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2019년 대비 같은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성장이거든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는 1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서 부문별 매출을 보면 면제품 이게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그리고 양념 소스 그다음 그리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지류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증감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분야별 증가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폭 증가를 한 곳이 있어요. 아니면 살짝 줄어든데 여기가 양념 소스류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던져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러네?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럼 양념 소스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 나라면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영업을 지원했을 경우에 나라면 영업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마케팅이라면 어떻게? 아니면 제품 개발을 하는 R&D 지원하는 사람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 이건 놀라워요. 네. 869억에서 올해 그 작년 대비로 하면은 52% 성장했습니다. 와. 굉장하죠. 이것도 왜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왜?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시장 점유율, 제가 이제 경쟁사 분석, 경쟁 구도 이런 것들 좀 보시라고 했는데 시장 점유율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말 카레, 이거는 91.2%예요. 시장 점유율이. 그냥 압도적이죠. 네. 2019년 대비 8% 증가한 거예요. 이미 압도적이었는데 8%가 또 증가한 겁니다. 예, 굉장하죠. 그리고 3분 카레, 3분 짜장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92.5%예요. 이것도 2019년 대비 요거는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만큼 늘겠습니다. 92%인데 이미. 그러네요. 그리고 참기름 같은 경우에 53%인데 약 1%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도 26.4%인데 1%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증가했는데 왜 참기름과 라면은 감소했을까? 그리고 확장을 해야죠. 왜일까? 하나 분석. 또 하나는 내가 지원한 직무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뚜기 밥은 36%, 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증가한 것은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었을까? 마케팅의 프로모션에 강점이 있었을까? 아니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유통 채널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니면 제품의 차별화, 제품 개발 자체가 어떤 또 다른 차별화를 보인 것이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답변할 것들이 있고요. 제가 요것도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제가 오늘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네. 시간 되죠?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왜일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힌트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제품 관점에서 보면 맞벌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독신 세대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편, 편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 오뚜기에서 여기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예,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 지향 트렌드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합하는 당의 함량을 대폭 축소한 제품을 또 출시를 했어요. 그 트렌드를 계속 보면서 기업에서도 R&D 입장에서 제품을 계속 개발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그리고 생산 관점에서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시장에 아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트렌드가 변할 때 우리 양산 체제도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을 체계를 갖췄다고요. 그러면 내가 생산 기술을 지원하는 사람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생산 기술 관점에서 어떤 설비를 들여서 어떻게 어떤 체계, 어떤 공정을 바꿔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영업 관점이다라고 하면 유통 채널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판매 비중이 한 37%가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여기는 유지하되 그럼 우리가 채널 중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채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돼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편의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6%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기업에서 편의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뚜기 제품을 가지고 편의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 기술 지원자 관점에서는 생산 설비나 생산 능력, 생산 시설, 가동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 조금만 구글링 해보면 정보 다 나옵니다. 그거 조사하시고 해외 영업 여기는 두 가지로 한번 보시면 좋아요. 국내 대 해외 그 매출 비용으로 보면 국내가 10이라면 해외는 1이에요. 그렇다면 해외 매출 비용이 많이 적거든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채용 공고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채용 공고 보시면 중국어 우대라고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외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기업은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해외 매출 비중을 올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의 지원 동기 향후 포부에 이것을 감안해서 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는 것. 이것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R&D를 지원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근 연구개발 실적, 이것도 자료조사 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마라 향이 나는 것이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네. 마라 참치를 출시를 했어요. 올 상반기에. 그리고 찜닭 볶음면, 그리고 액상 스프 4종을 새로 출시를 했고 치킨 크림 카레라는 것을 또 새로 개발을 했어요. 이게 그냥 마냥 그냥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시장의 추세를 보고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R&D에서도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이런 질문 나옵니다. R&D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싶으세요? 이럴 때 이런 시장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기업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니까 이걸 개발해보고 싶어요. 이러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어떤가를 봐야 되죠. 트렌드가 어떤가.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부합하는 제품들은 이런 향,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 저라면은 이런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성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매우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넣어드렸죠? 네. 이제 씹는 작업 부지런히 하십시오. 와. 예. 아니 정말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열심히 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원자 여러분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머리에서 막 발끝까지 인성 문제 있어? 왜 저만 창피한가요? 저만 인성 문제 창피한가요? 예. 네. 예.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은 좀 독특해요. 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인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기업의 인재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매우 독특합니다. 마치 우리 가족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심사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독특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채용 과정 중에서도 인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너 인성 문제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탈락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